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3월 들어서 우리 주식시장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반이 넘어선 그 시기인데요. 역시 마찬가지 움직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하지만 실망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추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더 가져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내부 모멘텀 이 보강도 상당히 늦춰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 도래하게 될 텐데요. 엔화 약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 우려도 조금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 시기라는 점에서 당분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마감된 해외 증시 역시도 키포로스 악재로 여전히 약세권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도 같은 움직임을 보일지 해외 증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 최하나 기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키프록스 악재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가 다시 재부각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종가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의 흐름입니다. 0.43%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14,452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의 등락도 보겠습니다. 0.5%대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552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의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3%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3,237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미국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부진한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3월에 전미 건설협회에서 발표된 주택시장 지수가 44를 기록해서 전달보다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예상 밖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금융주가 부진했습니다. 키프로스 악재로 유로존 리스크가 확산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JP모건이 1%대 조정을 받았고요. 웰스파고와 시티그룹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이번 주 내에 특별 배당을 발표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2.7%대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네, 그럼 하락 마감한 다우존스 지수의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등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별 등락부터 보겠습니다. 전 업종이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융주가 특별히 좀 부진했었고요. 기초소재주, 기술주 등등 나란히 하락폭을 늘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종목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하락장 속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휴렛패커드인데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2.9%대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이 JP모건이 매수 추천을 하면서 오름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락장 속에서 하락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날 보잉사가 가장 많은 낙폭을 기록했었습니다. 1.4%대 내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장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유럽 증시의 특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키프로스발 악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보다는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지만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요. 그럼 먼저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날 마감한 종가부터 확인을 하면요. 프랑스 까크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4%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3,825선에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역시 0.4%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8,010선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마지막으로 영국의 푸츠백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0.4%대 나란히 하락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6,457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그럼 유럽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안이 이슈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이 뱅크런, 즉 예금 대량 인출 우려로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한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또 유로화가 장중 한때 달러보다 1.5% 정도 하락을 해서 1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키프로스 악재가 반영이 된 업종이 있습니다. 이 바클레이즈가 4.4%대 급락을 했는데요. 유럽의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하락 마감한 프랑스 까크 지수부터 자세한 등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장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폭을 늘린 종목입니다.
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어제 오름폭을 가장 많이 확대했었는데요. 5%대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가 대체로 부진한 흐름이 반영이 됐습니다. 소시에테르 제너럴이 3%대 내림폭을 늘리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닥스 지수 역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업종별 등락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 양상이 뚜렷했습니다. 역시 금융주가 가장 많은 낙폭을 기록해서요. 1%대 조정을 받는 모습이 특징적이었고요. 반면에 소비주와 기초소재주 등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종목별 등락을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부터 살펴보면요. 도이치 루프트한자가 요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대 어제도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반면에 하락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 부진의 흐름을 탔습니다. 도이치뱅크가 2%대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영국의 푸츠백 지수의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약세장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업종별 등락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모습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금융주가 1.3%대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이 부진한 흐름 속에서 상승한 종목도 있습니다. 상승한 업종은 통신주였는데요. 그럼 종목별 등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가장 많이 오름폭을 늘린 종목입니다. 영국의 패션 소매 기업인데요. 이 패션 소매 기업인 막스 스펜서사가 어제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6%대 오름폭을 늘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반면에 하락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약세장 가운데서 이 하락한 종목부터 종목을 살펴보면요. 이 막스 스펜서사에 이어서 어제 하락한 종목은 이 광산업체였는데요. ENC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가 나란히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재료부터 보겠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발언을 했습니다. 유로존의 안정을 지키겠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구제금융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의지가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시장의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될 전망이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세계 증시를 하락장으로 이끌었던 키프로스 악재가 여전히 작용이 될 전망이고요. 이에 따라서 유로존의 재정 위기의 우려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국내 증시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재료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제 마감한 해외 증시 포인트 살펴봤습니다.